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31st of May 2021,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하나 투어 and 모두 투어. 자, 오늘은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 야,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를 이야기하니까 벌써 해외여행을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지금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먼저 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화이자 백신을 두 번 다 맞으셨고, 저희 어머님도 1차 맞았고, 2주 후에 또 이제 2차를 맞으시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60세 이상 점차적으로 이제 맞고 있고, 아마 7월 달부터는 50세부터 또 맞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올 가을 때쯤이면 어느 정도 많이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 예를 들면 몰타, 우리 이제 잉글리시 샤우팅에서도, 그 이제 호주로 두 번, 유럽으로 한 번, 이제 투어를 갔었는데, 그러면서 어학연수 같이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랬던 건데, 몰타가 6월 달부터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시 이제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일단 맞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이 천천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 투어, 그 다음에 모두 투어, 호텔 신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것 같고, 호텔 신라는 별도로 한번 또 좀 한번 달아드리기도 하고요. 대한항공하고요. 일단 하나 투어가 오늘 89,600원인데 오늘 6.92%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요즘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하고 조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투어는 1993년 11월 1일 날 설립이 됐고, 코스피 시장이 2000년 11월 28일 날 들어갔습니다. 여행업, 관광개발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어, 그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짜 하나 투어도 타격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사 사옥을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매각이 되면 뭐 다른 차입금이나 다른 거 없이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지금 기관이 모두 투어도 그렇고 하나 투어도 그렇고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기관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분할로 좀 들어가시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슬슬 주도주 중에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다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카카오를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환매 쪽으로는 이렇게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다시 재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카카오나 뭐 이런 거는 언제든지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아라든지 현대차그룹, LG전자 이런 것들도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도주 중에서요. 참고로 지금서부터 저가 매수 슬슬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은 하고, 근데 어찌됐든 SK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조금 걸릴 것 같다는 거, 그걸 참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박시영 TV에서 저 잉글리시 샤우팅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는 잉글리시 샤우팅 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잉글리시 샤우팅 중에서 제일 인기 코너인 여행 영어에 대한 특강이 있고, 또 그 샤우팅에 참가하시는 분 중에서 그 밑에 여동생이 인도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미셔너리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인도 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 결혼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젠가요? 집이 언제나 이긴다. 요 책이 뭐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에드리안 킴인데 끝나지 않는 부동산과의 전쟁 그리고 실패한 정책의 민낯이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으로 공공기부 체납으로 이사대책 공공재개발이란 명목으로 민간에게 분산되어 소유됐던 토지를 야금야금 국유화하며 국민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시민이 아닌 국가 권력의 처분을 기다리며
권력이 던져주는 개평이라도 어줍지 않은 선의에 의존하는 신민으로 격화시키는 리바이던이다. 개개인이 현명해야 이런 정권에 속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권력과 그 친위 언론 관변단체들의 선전에 속지 않는 객관적 이성으로 형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개인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에드리안 킴은 1979년 출생했네요. 아, 저보다 한 9살이니까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정도의 친구군요. 성균관대를 거쳐 한국 외대를 졸업했다. 명륜동 방 지하방에서 시작된 지방 청년의 서울 생활은 이문동 옥탑방과 서울 곳곳의 원룸들로 이어졌고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던 10여 년 전 참여정권 시절 서울 집값 폭등을 보며 강북에라도 집 한 채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 보수 정권대로 집값이 안정된 여러 해를 지켜보던 중 2014년 첫 등기를 시작으로 강남 핵심지에 입성하게 됐고 어느 정도 자산 증식에도 성공했다. 2011년부터 페이스북에 취미삼아 부동산 경제 관련 포스팅해온 것들이 쌓여 페이스북 친구와 팔로워를 합쳐 2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나름의 인사이트가 담긴 의미 있는 포스팅들이 SNS 특성상 그때그때 순간을 지나며 휘발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지인과 독자들의 출판 제의를 고사하며 평온한 일상에 만족해오던 중이었지만 2020년 말에 들어서 4년째 정권의 부동산 경제 실패가 역대 최악으로 가는 것을 보며 참여정부 시절 20대의 막막함을 떠올리게 됐고 더는 출판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약간은 근데 너무 정권 비판적인 부분을 많이 좀 담고 있네요. 근데 사실은 경제 정책, 특히 집값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보면서 좀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 책에 또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냉철하게 또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요 책 몇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한국 사람 만들기 요 책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송이 멸망하자 휘종의 둘째 아들이자 흠종의 동생인 강왕조구가 강남으로 도망하여 1127년 난징에서 즉위하니 그가 송의 제10대 남송의 초대 황정 고종이다. 금과의 전쟁을 지속하던 남송은 1141년 금과 송화의를 체결한다. 이 강화조약의 조건으로 남송은 화해허강 이북의 모든 영토를 금에게 양도하고 이에 반대하며 명장 악비를 처형한다. 또한 송은 금에게 1164년까지 매년 은 25만 양과 비단 25만 피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한다. 송은 평화를 얻은 대가로 금의 조공국이 된다. 755년 안록산의 난으로 시작된 전란은 당의 멸망과 5대 10국 시대를 거쳐 1141년 송이 화의허강 이북의 중원을 후금에게 빼앗기고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을 때까지 무려 400년간 지속된다. 이 과정에서 강북은 초토화되고 중원의 인구는 대거 강남으로 이동한다. 당 중엽인 750년경만 해도 중국 인구의 75%가 강북에 살았지만 남송 시대인 1250년도에 이르면 중국 인구의 75%가 강남에 살게 된다. 참 커다란 변화가 있었군요. 예,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요즘 제가 주식 리밸런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 리밸런싱이나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멘탈적으로 좀 주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신청을 하면 오프라인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약간 좀 머리가 아픈 일이 좀 있는데요. 참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 또 곧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울트라 러닝 이 책에 대해서 지금 파인만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파인만은 마술사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숫자 물리학에 관한 믿기 어려운 직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정신이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을 폄하하는 것도 그의 위협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파인만의 날랜 솜씨 뒤에 있는 논리를 알고 있어도 나는 그가 손쉽게 했던 계산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내 머리로는 그의 복잡한 이론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정도 설명으로 만족스러운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런 믿기지 않는 직관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더욱 깊이 파봐야 한다. 비상환 직관의 도서관. 심리학자들은 파인만과 같은 직관의 달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초보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탐구해왔다. 한 연구에서는 상급 박사와 물리학부 학부생에게 물리학 문제를 주고 분류시켰다. 즉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보자들은 문제의 표면적인 특징들, 그 문제가 도르래에 관한 것인지 혹은 기울어진 비행기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그 작업의 근본적인 규칙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하고 초보적인 문제를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초보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물리학 법칙으로 그 문제를 분류했음을 대략 알 수 있다. 문제의 표면적 특징은 그것을 풀어야 올바른 절차와는 관계없다.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문제를 풀 올바른 절차를 알아나가지만 전문가들은 즉시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시작한다. 문제의 숨은 법칙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하다면 왜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표면적인 특징들에서 시작할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 풀이에 관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야만 다른 문제를 풀 방법에 관한 정신적 모형이 구축될 수 있다. 직관은 마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극 평범하다.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경험들이 조직화된 생성물이라는 말이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그 잉글리시 샤우팅을 선전을 할 때 꼭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